네,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예상 체결 지수는 약보합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강보합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고요. 굉장히 얇은 수급이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현재 현물에서는 찍혀 있습니다. 지금 선물로 봤을 때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에는 매수 포지션이네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개장 분위기는 지금 나타난 지수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수 상승은 좀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뭐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가 좀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IT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이제 상승 좀 전환이 돼야 지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IT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수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지수가 좀 반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IT가 좀 상승이 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약보합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현선물 쪽에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좀 수급이 약합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118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선물 쪽 같은 경우도 379계약 정도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어떤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은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IT를 제외하고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선물 쪽에서 소폭이나마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별 등락해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789 종목이 상승 그리고 720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목수도 여기서 약간 소폭 우위를 보이겠다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 강보합권 흐름을 좀 유도하는 요인이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일단 나쁘지 않은 상태로 개장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강보합 수준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현물이랑 선물에서도 일단 찍혀 있긴 합니다. 매수 포지션이고요. 금요일 개장할 때 사실 환율이 막 분단위로 올라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외환 당국 개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안정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진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금요일 기준으로 1,480원 넘어서서 터치가 좀 나왔고요.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한 1,473원 60전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환율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사님 저희 환율 상방을 좀 네. 어디까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확실한 건 1,500원대 이상에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고 좀 어,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환율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방금 그렇죠. 질문해 주셨듯이. 근데 이 환율도, 그러니까 환율이라기보다는 통화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통화의 어떤 그 가치를 환율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투자 가치 측면에서 볼 것인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환율이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원화가 절하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상대적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단순히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사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어떤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뚝 떨어져서 뭐 환율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까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 등급이 뭐 무디스라든지 S&P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통화,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부총재보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뭐 환율이 높은 상황들이 다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10월달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 못했었잖아요. 다 동결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의 어떤 주요 요인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출 기업들의 재산성,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을 신경을 쓰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수출의 어떤 그 경쟁이 격화가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결국 경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출 부분에서 어떤 경쟁력을,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수익성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금리를 결정할 때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감안을 해보더라도 환율은 뭐 불가피하게 지금 1,470원대, 뭐 1,480원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내년 같은 경우 1,500원대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00원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신용등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CDS 프리미엄이 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에 따라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데 결국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좀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상방 1,500원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은 염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개장한 이후로는 1,473원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 분들은 환차손을 좀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환율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추가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고환율에 대해서 포트에 관련주들을 담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환율 섹터가 유리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수출량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시장을 보게 되면은 안 좋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IT가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뭐 물론 뭐 환율 때문이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인덱스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환율 수혜를 보는 섹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환율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된 섹터 같은 경우 조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환율에서도 말씀했지만 이게 환율에 따라서 어쨌든 고환율인데 수주가 다 좋아야 되는데 어떤 수주는 안 좋고 어떤 수주는 좋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주식하면서 또 어려운 점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섹터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환율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100%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는 섹터를 봤을 때 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미국발 훈풍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FX 외환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환율의 어떤 상승 이런 것도 분명히 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환율로 인해서 섹터, 뭐 금융시장, 채권시장, 뭐 주식시장 다 것이 다 밀려버리게 된다라면은 뭐 이렇게 안 좋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고환율 속에서도 어떤 대안을 찾아가게 되면서 상승 섹터라든지 그리고 투자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